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2일 첫 번째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이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로 여당이 중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검수완박, 즉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 이 검수완박의 기체 아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중수청 설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중수청 설치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있고요. 6월달 안으로 모든 조치를 끝내서 늦어도 연초에는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생각입니다. 이 정부 여당의 생각의 핵심은 바로 친문 강성파들 16명이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속도를 조절해달라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것을 박범계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이 박범계의 입을 통해서 대통령의 사실상의 지시가 알려졌지만은 이 대통령의 뜻을 세상에 공개한 박범계마저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나는 장관이기 전에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즉 민주당 소속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당론을 따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낙연 대표도 당론으로 라는 말은 붙어있지 않지만은 당 특위에서 결정이 되면 그 특위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즉 중수청, 수사청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수청의 설치는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이 검찰 내부의 반란은 예사롭지 않아요. 이미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사태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듯이, 이제는 추미애 때 있었던 세 차례의 검사 반란보다도 더 강한 네 번째의 검사 반란으로 집단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주변에서 직을 걸어라. 그래서 이 직을 건다는 얘기는 7월달까지 검찰총장 직에 있으면서 직을 걸 정도로 그야말로 사생 결단을 내라, 이런 이 요구가 있는 반면에, 아니다, 아예 직을 내려놓고 나와서 그야말로 투쟁을 해라, 이런 두 갈래의 주문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전자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총장직을 벗어나서 순수 민간인으로 투쟁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실익적인 측면에서, 즉 투쟁의 실효성인 측면에서 볼 때 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직을 버린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총장만이 해낼 수 있는 이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의 동력이 완전히 차단된다. 그런 측면에서도 절대로 직을 내려놓고 와서 투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효과가 별로 없다,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제가 주장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금 현재 결정적인 상황에서 내일 윤석열 총장이 대구 고검을 갑니다. 그래서 대구 고검을 갈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의 직접적인 입장이 수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전망을 해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내일이 오기 전에 이미 3월 1일 바로 어제 국민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총장에 부임한 이후로 이 특정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무려 3시간에 걸친 작심 비판, 격정 토론이다, 이렇게 국민일보 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요. 핵심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중요 또 내용을 논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여당이 중수청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헌법 정신의 파괴이고 민주주의 퇴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서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있는 세력들에게 취해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2의 공수처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쫓기는 이유, 총장직을 박탈당할 직전까지 가게 된 것은 바로 힘있는 사람들을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이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민주주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다. 그러니까 이 헌법은 뭡니까?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잖아요. 모든 국민에 대해서 법치의 기본을 지키라. 이것이 헌법 정신이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리고 법치주의 헌법 정신을 근본서부터 뿌리채 흔드는 것이다 라는 저의 평가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은 권력형 비리와 민생 피해를 부르는 법치 말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 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다. 그러니까 영국의 특수범죄수사처 이 SFO 이런 경우에는 무려 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현재 중수청의 경우에는 3월에 시작해서 3, 4, 5, 6월까지 만료. 불과 넉 달 만에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만들어내는 졸속입법의 전형이에요. 그래서 직을 걸어서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이 얘기는 결국 내가 직을 건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 검수완박을 중단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막아야 되겠느냐? 지금 현재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전문가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졸속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국민의 반발, 집단적 의사표명에 반드시 따라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전문가들, 지금 이 제야에 있는 법조계 인사들이 나서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 검수완박, 검찰 이 수사권을 폐지시키겠다는 중수청 얼마나 악법인지를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도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설득해 줘야 하겠다는 강한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직을 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히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권력비리 수사에 몸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문민정부 이후에 민주주의 발전은 곧 법치주의 발전이고 검찰이 권력형 비리, 대형 경제 범죄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분명히 기여했다는 그러한 반론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에 직접 수사했던 대선자금 사건, 대기업 비자금 사건,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 국정농단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이런 사건들이 만약에 수사 따로 기소 따로 그리고 재판 따로였다면 이런 사건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반드시 필요한 범위, 즉 6개 분야로 딱 한정된 거죠. 이게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이잖아요. 1월에 시행됐는데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 수사권을 뺏어겠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그래서 검찰 수사 없이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거나 또 검찰이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려면 충분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한데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아서 석 달, 넉 달 만에 이렇게 수사청을 별도로 만든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정의나 수사와 기소가 불리하다면,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즉 검찰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면 소추 기관을 쪼개서 독립된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반부패 검찰청을 만든다든가 금융범죄수사청을 만든다든가 마약범죄검찰청을 만든다든가, 즉 부분별로 범죄별로 검찰 조직을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반부패 수사 역량을 덜 떨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수사 때문에 이러한 입법이 추진된다고 보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미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권력수사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검사 인생에서 많은 좌천과 징계를 겪었지만은 이는 개인의 불이익이었을 뿐이고 검찰 폐지라는 이번 일만큼 엄중하지는 않았다. 이제 여론에 호소할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졸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정말 얼마나 이 비참한 상황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폐지하려는 시도다.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까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고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고 와서 길을 파내려고 하는 격이다. 예. 그리고 검찰이 믿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느냐. 검찰이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하기도 하겠지만은 국회와 접촉 면을 넓힌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 진영이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왔다. 법정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이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이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 이 비장한 각오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미애가 앞장서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이 사례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걸 그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사법 선진국은 대부분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로키드 사건으로 알려진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검찰의 자체 수사 인력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앨런 회계부정 사건도 미국 검찰이 이 회계부정 사건도 우리 검찰이 직접 수사했다. 이 사인소추 전통이 있는, 즉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이 공소를 제기하는 전통이 있는 영국조차도 부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사 기소가 융합된 특별수사검찰청, 즉 SFO 특별수사검찰청을 별도로 만들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이미현 연대 로스쿨 교수, 검찰 출신 이 교수도 영국의 특별수사검찰청 만드는데 3년이 넘어갔다. 그리고 이 특별수사검찰청을 만드는 것은 이 오늘날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지능화되고 이 첨단화되기 때문에 적당한 검찰의 수사 능력 갖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수사검찰청을 특별히 그야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중수청을 만드는 논리로 영국의 특별수사검찰청 SFO를 인용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제가 바로 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바 있어요. 똑같은 논리를 윤석열 총장도 다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당은 영국의 SFO를 모델로 해서 중대범죄수사통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주장은 진실 왜곡됐거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영국의 국가소추주의 도입은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 전문화, 대형화하니까 검사가 공소유지만 하는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만든 것이 바로 특별수사검찰청 SFO다. 수사 기소를 분리한 게 절대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오히려 융합한 것이고 그 조직이 SFO다. SFO의 인력은 상근 인원만 450명 이상으로 우리나라 검찰의 반부패 수사 인력보다도 훨씬 많다. 그리고 미국도 예를 들고 있어요. 이 미국은 검찰 수사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역시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미국 반독점국을 방문했었는데요. 총 700여 명 중에 300여 명의 검사가 카르텔 범죄에 대해서 대배심 등을 통해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공신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도 로버트 모겐소 뉴욕 맨하탄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대형 경제범죄 수사였다. 이 사람은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그 혜택이 미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미국과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추미애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선진국 사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박범계가 장관이 될 때 장관 물망에 올랐던 인하대학교 로스쿨 교수 김인혜 교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문재인 김인혜의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쓰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를 맞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김인혜 교수예요. 김인혜 교수도
이번 중수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목표는 동의하지만 시기와 방법이 잘못됐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 이유는 똑같아요. 검찰개혁, 즉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현장에 정착시키기도 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혼란이 오히려 더 가중되고 따라서 치안공백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수청처럼 큰 기구를 새로 설치한 것은 불필요하다. 수사기관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공수처 등으로 난립하면 국민과 기업이 혼란에 빠지고 그 큰 부담을 안게 된다. 단순한 것이 아름답고 진리일 가능성이 크고 수사권은 경찰에 몰아주고 기술은 검찰이 맞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도 필요하고 경찰 개혁도 필요한데 현재 경찰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별도의 수사청 설치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개혁위원회를 지냈던 이 박준형 변호사 그리고 김종민 변호사마저도 이 중대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은 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혼란을 더 오히려 가속시킨다. 잘못됐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을 뺏어오려는 목적으로 공수처, 국수본, 중수청 이렇게 수사기관만 계속 늘리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이 검찰 내부에서도 이 실명으로 이 반대하는 그런 이 내부망 이 글들이 올라온 바 있어요. 대구지검에 있는 박철환 대구지검의 안동지청장이 지난 26일 날 내부망에 글을 올렸잖아요. 이거 평검사 회의가 아니고 전국 검사 회의를 열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여당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기소권만 행사해야 한다는 피상적 논리를 앞세우고 새로운 수사기구를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검사의 신문과 영장청구권 등이 보장돼야 수사 전문 인력들이 새로운 수사기구에 가는데 이런 여건은 수년 내에는 충돌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수사청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대응 능력에 커다란 공백을 초래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특별범죄수사청 SFO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 대검의 국제협력 담당관인 구승모 검사도 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이것도 복잡한 경제범죄, 뇌물 및 부패 사건, 검사와 수사관이 수사와 기소를 통합시킨 사례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도 수사와 공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요. 자, 이처럼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서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사실관계를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다는 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제 야권의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어요. 여권은 사실상 박영선으로 굳어진 거예요. 이 야권의 단일화와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후보가 반드시 선출될 것이다.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어느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반드시 기호 2번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안철수 후보 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전략실이 최근에 새로 하나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꼼수라고 봅니다. 저는 마땅치 않다고 봐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별도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꼼수를 쓰면요.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야말로 야권 본인도 국민의힘도 전국민 여론조사 이걸로 하잖아요. 똑같이 전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는 즉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안철수 대표도 4번을 고집하지 말라. 4번을 고집하지 말라. 세석의 정당을 가지고 자존심을 지키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면 국민의힘 누가 지지해 주겠어요? 저라도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당이라는 당, 세석밖에 안 되는 정당을 고집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안철수가 주장한 게 뭡니까? 새로운 정치잖아요. 새로운 정치 지금 10여 년 전부터 주장했지만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야말로 구태의연한 정치다. 그야말로
자업자득이다. 그래서 안철수도 전국민 국민 투표를 서울 시민 투표를 통해서 이 단일화 카드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당이 됐든 흡수대가 됐든 형태가 어떻게 됐든 간에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와라. 저는 그 두 가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안철수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쉽게 얘기하면 이거와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비대위원장, 이제는 더 이상 목리 부리지 말고 아름답게 퇴진하라. 이렇게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예상한 대로 안철수 후보로 1차 단일화는 무사히 성사됐다.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2차 단일화로 야권 단일화는 완성되고 서울시정 탄압만 남았다. 그래서 2차 단일화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후보와 비교 경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 시민들은 야당 승리를 원하지 굳이 야당 중 어느 당이 승리하는지는 관심이 없다. 10년 전 박원순 후보는 야권 단일화 승리 후 10번 무소속을 달고 당선된 바도 있다. 덧붙이면서 벌써 국민의힘 김종인 의원 측 극히 일부 사람들이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만 대세는 거역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양대 보궐선거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은 선출된 후보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목리나 심술 부리지 말고 판세가 흘러가는 대로 따르시라. 그게 4월 7일 아름답게 퇴진하는 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이재명이 아웃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 등판론을 강력히 재고 있다고 합니다. 유시민은 정치는 절대 하지 않는다. 논평마저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지금 현재 이재명 독주 시대로 전세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문 세력에서는 이재명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상품성을 가진 사람은 유시민밖에 없다. 그 이유는 대중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친문 중진인 김경혁 이 민주당 의원이 유시민 이사장에게 대선 출마를 해달라는 대중적 요구들이 분명히 있고 본인은 대선 출마와 관련 없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종찬 이 여론 전문가죠. 유시민 등판론의 배경엔 친문 진영의 이재명 지사 불가능과 이낙연 대표로는 이 지사를 누르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친노의 정치적 유산이 위협받을 때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친문 3040 중도층 영남권에서 고루 지지율을 얻을 만한 유일한 후보가 유 시장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업체 STI의 이준호 대표도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정치적인 위험을 막기 위해서 친문 진영에서 반드시 대선 후보를 만들려고 할 것이며 다른 후보들이 지리멸렬할 때 결국 유시민이가 나올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에서는 유시민이는 복귀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나가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낙연이가 대표직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지 대표직을 내놓고다면 유시민에 대한 당 지도부의 평가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3월 2일 아침 첫 뉴스를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빨간색 구독 버튼 꼭 당부드리고 SNS를 통해서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